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패널 토론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게임의 영구성 연구, 플레이어와 개발자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이정엽 교수님, 한국과학기술원 도영임 교수님, 그리고 아르스 프락시아의 김도훈 대표님을 모시고 패런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게임의 예술성 연구 발표를 하게 된 순천향대학교의 이정엽, 네,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의 도영임입니다. 예, 아르스 프락시아의 김도훈입니다. 그 도입부만 제가 조금 하고 연구 책임자가 우리 도영임 교수님이라서 도영임 교수님한테 좀 주를 진행하도록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BIC 컨퍼런스에서 도영임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저기 잠깐 계신 This is Game의 임상원 대표님하고 그 소셜 임팩트 게임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스피레이션 게임이란 이름으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번 드렸었고, 올해에도 저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연구 주제가 뭐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저희가 맡아서 게임의 예술성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한 것들 하고 나서 좀 미진한 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도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전화 주셔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좀 주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연구를 좀 하게 됐었고요. 때마침 한 달 전쯤에 제가 장표를 만들었다가 도영 교수님이 이걸 뺐는데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게임을 예술로 좀 넣어보자라는 형태의 어떤 입법안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법안 소위를 넘지 못하고 문체부에서도 조금 반대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게임 쪽 부서에서도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다른 예술 분야에 피해가 간다 뭐 이런 그 취지로 반대가 돼서 이렇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게임 현재 법적으로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법안 개정들을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계속 좀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게임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면 여러분들 많이 만드시는 인게임에 이런 요소들이 가장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의 게임들을 어떻게 좀 연구해 보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됐고요. 도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연구 개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저희가 발표했던 인스피레이션 게임에 대한 이슈의 한 단계 심화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계열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인스피레이션 게임 중에서 사회적 메시지가 강하고 뭔가 설득하고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게임은 소셜 임팩트 게임이라고 논의를 해서, 지금 사실 그 이전에 발표하신 자라나는 씨앗에서 작업하시는 것과 관련된 게임들이 실행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스피레이션 게임을 논의할 때 한 축은 개인의 변화, 개인의 감정적인 몰입,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기 변화를 돕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게임,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아까 김종환님 말씀하셨던 스피리추얼한 변화,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경험,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게임의 일부분의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는 연구자로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공교로운 계기인데요. 사실 이 과제의 RFP가 나오기 바로 전날이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 시상식을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그걸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나 역사나 아픔이나 고통들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영화는 10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100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 백상예술대상의 그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부러움과 동시에 그러면 게임도 백상예술대상의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혹은 TV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문화에서 출발한 예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술로 인정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의 사회적인 고투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TV라는 것이 기술 기반에서 출발했고 영화라는 것도 기술 기반에서 출발한 매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인정하고 문화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그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어떤 내용들과 공감하면서 설득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게임이 최초에 이제 그 학교에 있던 실험실에서 실험되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대략 60년, 짧게는 5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5, 60년의 기간을 가졌다고 볼 때 향후 3, 40년 후에 우리가 백상예술대상이 아니라 게임예술대상을 수상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예술성을 담고 있다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가? 예술성이라는 체험은 플레이어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공명되는 것이며 그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창작하고 있는가, 그 둘 간의 접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하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연구의 시작은 사실 그러저러한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었고요. 보통 예술과 관련된 게임을 논의할 때는 대부분 전시장이나 미술관에 게임을 전시하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예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거, 욕망하고자 하는 거를 확산할 수 있게 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하고 특정한 감정의 공명을 일으킨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게임이 예술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각도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그 미디어 아트로서의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전시장에 전시되는 것으로의 게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게임의 예술성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나 업계에서나 혹은 지역사회에서나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오히려 굉장히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가면서도 이거 굉장히 나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네 이런 작품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출몰하게 된 그 배경이라던가 사회적 맥락이라던가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임들이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회적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예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 개념이라서 저는 심리학자이지만 심리학자 혼자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서요. 그 융합 연구팀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자의 의견도 경청을 하고 플레이어의 경험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온라인 리뷰를 남기는 글 속에서 뭔가 단서나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좀 찾아보고, 그
그리고 실제로 해외나 국내에서 게임을 예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정책 전략들이 있었는지,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자라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론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실증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술성은 대부분 미학의 논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다소 철학적인 근거에서 혹은 논리적인 그 설명으로 비롯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이 체험하는 수준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경험이 디자인 장면에서는 어떤 조건 하에 제작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그런 작품들이 확산될 수 있는 경로들이나 생태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하면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을 확인을 하고 목격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론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복합적인 방법론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정책에 대한 제안으로 만들 때도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방향을 정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구성원이 커요. 그리고 평론가분도 계시고 저처럼 심리학자도 있고, 김도훈 대표님은 사회인류학을 하시면서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하시는 분이고, 이정혁 교수님이 국문학을 하셨지만 인디게임이나 정책 쪽을 하셨고, 김사고 선생님 평론가를 하시고, 동서대 김미진 교수님은 그 게임 플레이어의 감정이나 사고를 모델링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교환 교수님은 1세대 MMORPG 제작자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게임과 예술의 융합 관련된 프로젝트도 다수 하셨고요. 그리고 전혀 분야는 다르지만 그 예술성 지표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거나 체계화시키는 연구를 했던 김민서 박사님도 저희 연구팀에서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게임 창작자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실은 심층 인터뷰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 인터뷰 부분하고 제가 5주 동안 진행을 했던 플레이어 워크숍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스팀에서 굉장히 포지티브 멘션을 받은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정혁 교수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10개 게임을 골랐고요. 요거 보기 전에 요렇게 10개 게임을 골랐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플로렌스, 인사이드, 그리스, 그다음에 스카이, 리걸 던전, 베스트럭,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디스 오브 마인, 듀랑고, What Remains of Edith Finch, 이렇게 이제 10개 게임을 골랐고요. 아직 다 하지는 못했고, 이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성사를 시키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하고 뭐 그 헤비레인 이거 만들었던 그 데이비 케이지가 도쿄 게임쇼에서 만나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와서 또 몇 분 또 인터뷰를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했었던 분들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졌어요. 공통된 10개의 질문을 지금 개발자들한테 던지고 있고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이 좀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래서 게임을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저희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너는 게임을 예술이라고 생각해? 되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저는 사실 꼭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예술성 연구팀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이 예술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 정도의 뉘앙스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반론들이 많이 나와요. 뭐 애니팡도 예술이야? 이런 식의 반론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하는 답변은,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전부 예술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게임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게임은 예술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전에도 진중권 교수님도 영화 안에 포르노라는 장르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게임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예술로서의 게임 이거는 이제 좀 굉장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한 7번째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을 던져보았습니다. 이거는 한 회사의 한 팀이고요. 근데 그분들마다 생각이 좀 틀려요. 한 분은 게임이 예술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준에 통념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실은 국내에 아주 유명한 게임과 관련된 전시회 때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셨던 디렉터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도 약간 긴가민가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이 영화는 보면 아트하우스 같은 계열이 있고 다큐 같은 계열이 있고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뭐 비주얼이나 오디오만 뛰어나다고 해서 이제 예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그 장르들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체험을 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술로서 정의 내릴 때 게임을 예술로서 정의 내리기 위해서 부가 조건들이 좀 다른 게 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좋은 힌트를 제공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같은 팀의 다른 분이 이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게임은 그냥 어떤 게임들 저희가 이제 뽑아온 게임들 목록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중에 보면 대부분 다 그냥 작가주의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자가 플레이어를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냥 패키지 게임에 가까운 스탠드얼론 게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게임 회사는 그 MMO 쪽에 가까운 그런 게임을 만든 회사였는데 여기 개발자 분께서는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A라는 플레이어가 한 맥락, 그다음 B라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한 맥락,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게임,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기존 예술하고 어떻게 똑같냐 이런 대답을 하셨고요. C 개발자분은 사실은 처음에 지금 여기 장표에는 뺐지만 처음에는 약간 되게 시니컬 하셨어요. 뭐 예술이면 어떻고 예술이 아니면 어때?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난 그냥 게임 만들 뿐인데 이런 태도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부연 설명을 하셨던 얘기가 지금은 뭐 당연히 이제 게임을 예술로 놓는데 좀 주저주저 할 수 있겠지만 한 50년, 60년, 70년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 다 비디오 게임 세대고 비디오 게임 세대가 사회의 어떤 주축이거나 아니면 노년층을 형성하게 되셨을 때 한 6, 70년 뒤쯤 가서 게임이 예술이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술이지 이렇게 이제 평가 내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의 장점, 우리가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의 장점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인식 전환이 있겠지만 개발자가 좀 편해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뭐 문화예술진흥법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예술가라는 칭호가 붙었을 때 법적으로 뭐 당연히 이제 지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존중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나왔을 때에도 게임 개발자분들이 목소리를 별로 안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 내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한테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자의식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술로 볼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좀 예술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예술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예술이란 건 기본적으로 표현 도구라는 게 필요하고 뭐 언어든 뭐 형상이든 소리든. 근데 게임은 그걸 다 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상호작용성을 더 표현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도구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 문화 상품이라는 어떤 게임을 유무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뚜렷한 형태로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예술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게 너무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이제 예술들은 대체로 보면 산업화를 지향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어떤 아주 소규모로 유통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이걸 좀 물어보면 뭔가 좋은 힌트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약간의 좀 가설을 세워봤어요. 이 게임들을 두 부류로 나눠봤었습니다. 10개를 뽑아놓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개발자들이 굉장히 이제 자의식을 가지고 이건 예술이야라고 하고 자기는 완전히 인디씬 안에서 독특함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어떤 아트 게임들, 왼쪽에 있는 6개들.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게임 as an art form, 그냥 자기들은 예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게임을 만들었을 뿐인데 실제로 이 안에 많은 형태의 어떤 스토리일 수도 있고 비주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넘어서는 플레이어의 어떤 감화를 유발하는 요소이기도 할 거고, 그런 요소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서 플레이어를 다른 방식으로 좀 바꾸는 그런 형태의 그 예술로서의 게임이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 아트 게임과 주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게임들 개발자들한테는 그런 자의식 갖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주로 좀 해볼 거고, 그게 나중에 이제 분석 루트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술로서 게임에서 한 아트폼인 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주의적인 면모보다는 게임의 전체적인 완성도. 근데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이제 뚜렷하고 분명한 그런 형태의 이제 게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분들한테 10개의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5개의 질문들을 드리는데, 그것들을 녹음을 다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형태로 받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다 전환해서 저희가 김도훈 대표님 회사에 이렇게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키워드들을 사회 연결망 구조 같은 것처럼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위계관계들을 설정하고, 도대체 개발자들은 게임에서 어떤 요소들을 예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서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그 창작자 파트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플레이어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플레이어들이 이 10개의 게임을 플레이한 후에 자기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무 예술성이 뭐다라든가 이게 예술 게임이냐고 묻는 것은 그 플레이어의 경험을 굉장히 제한된 프레임 안에 가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처음 질문은 그렇게 던지질 않고 오히려 그 게임을 하는 동안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느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생각이나 경험들을 하고 연관을 해서 플레이하면서 느낀 예술적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2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 게임별로 평균 4시간 이상의 게임 플레이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레이 경험을 하자마자 바로 설문을 하고, 그 설문과 더불어서 본인한테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을 캡처한 내용하고 거기에다가 그 장면들이 왜 인상적이었는지 설명을 텍스트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전체 플레이어 12분하고 저희 연구진 5명이 함께 모여서 요 2가지 질문, 대질문을 가지고 이제 2게임에 대해서 각각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어 워크숍이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9개의 게임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한 주에 2개씩 해보시라고 권한 거였는데요.
한 플레이어 워크숍을 3회 정도, 그러니까 3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반복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더 진행하면 이 담화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고 제한된 의견에 고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게임을 하기 전에 저희가 약간 전략을 바꿔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각각의 플레이어 12분한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 게임이자 가장 예술성이 높다고 믿는 게임은 무엇인지 하나를 선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본인의 인생하고 연관된 성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게임까지 전체를 해서 5주 동안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워크숍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워크숍에는 보통은 이제 2개의 게임을 플레이한 경험을 차례대로 논의하는데 이날은 그거에 덧붙여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통합 질문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5주간의 게임 플레이 워크숍에 참여한 이후에 제가 잠깐 일어서서 볼게요. 게임의 예술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워크숍에 올 때랑 그 다음에 끝날 때 왔을 때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시고 그 키워드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나온 단어들이 이런 것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제가 중요한 단어들은 하이라이트를 좀 쳐놨는데요.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사실 이분들은 그 20대부터 40대까지 그리고 그 전공도 공학, 인문학, 사회학, 미디어학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뭐 예술 쪽 그리고 실제로 미학 평론을 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예술성에 대해서 자원해서 모이시자고 했을 때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나는 게임을 꽤 오랜 동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게임은 엔터테인먼트, 시간 때우기이고 그냥 좀 즐거움이고 성취감이고 이 정도의 생각만 했었는데 5주가 지나고 5주 동안 나랑 생각이나 경험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보다 보니 이게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대답이 인생과 게임을 관찰자 시점에서 비유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화가 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괴롭고 다른 사람의 선택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선택을 하지? 라는 질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이자 연구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혹은 연구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 발견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심리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임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나의 의사결정의 판단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교육적 가치,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있는 활동이 아닌가라는 것을 플레이어의 입으로 몇 명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불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평론 같은 걸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러다 보니 미디어의 평론에서 이론이 어떻고 이제 미디어 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고 나는 나름대로 디자인 구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평론가의 마인드로 게임을 보기 시작했는데 한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게임 경험을 얘기하는 걸 듣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기대지 않고 내가 순전히 경험했을 때 플레이 경험은 나한테 뭘 주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거나 공감했을 순간의 핵심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롯된 이야기와 게임 경험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게 의미 있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기 발견을 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성찰하는 과정을 돕고 있는 것이 예술적 게임의 요체 혹은 그것의 핵심이라고 몇몇의 플레이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몸과 캐릭터의 일치감 같은 거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거나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도 있고 갈등도 있고 타협도 있고 경쟁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에서 보편적으로 게임이 예술과 공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감을 만족시키고 디자인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거에 더해서 다른 매체들이 제공하는 경험은 하나의 관점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게임은 1인칭일 수도 있고 3인칭일 수도 있고 그런 관점을 바꿔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마다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플레이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저기 보시면 제일 끝에 있지만 내가 미술관에 가서 표 사고 미술작품 보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게임에 대해서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 게임이 정말 돈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비롯해서 자기는 몇십 년 후에는 마치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 조회가 없는 분들을 보면 교양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기본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일종의 치유라던가 아니면 경험이 교류되는 이러한 느낌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확장해서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야가 트이고 눈이 확장되고 관점이 넓어지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와 동시에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냥 엄청나게 심각한 예술 게임을 논하거나 예술성이 무엇이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게임 굉장히 인디씬에서 혹은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게임 혹은 자기가 인생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 그 멤버 중에 하스스톤에서 그 아시아 1, 2순위를 다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 지원을 할 때 저희가 혹시 스토리나 아트 계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만 플레이어 그룹에 선발할까봐 자기가 그런 거 한다고 소개를 못했대요. 근데 마지막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한 스토리, 특정한 형식이 아트 경험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게임에 이렇게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나는 이게 굉장히 경쟁적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하스스톤을 인생 게임이라고 부르고 예술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성을 논의할 때 자칫 잘못하면 특정한 부류의 경험은 예술적 경험이고 특정한 부류의 게임들은 예술적이 아니다라고 이분법으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각 개인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공명하면서 자기가 그 경험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게임들이 제작되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잠정적으로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김도훈 대표님 예. 이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작업은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5회에 걸쳐서 그 도영훈 교수님 팀에서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를 이제 녹취록을 가지고 녹취록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그리고 분석 결과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조금 뭐 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 게임을 뭐 좋아하는 게 몇 종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가지고 도 교수님이 뭐 인디 게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다는데 뭐 뭔지도 잘 모르고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같이 토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역으로 쫄래쫄래 내려왔는데 이 부산역에 내리자마자 이 기둥에 온 군데 그 인디 게임 페스티벌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엄청 큰 거구나. 나 X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 저도 지금 약간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룸즈를 개발한 핸드메이드 김종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사람들하고 이어지는 데는 또 이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겪은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박사를 공식적으로는 사회 인력을 했습니다만 뭐 조금씩 다양한 분야들을 했어요. 네, 사회심리학이라든지 기호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이 키워드들의 어떤 연결관계를 똑똑하게 파악하고 코딩하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했는데 기존에 IT를 하시는 분들, 뭐 통계를 하시는 분들, 심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회사를 차리고 바로 이제 그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뭐 일베도 분석을 했고 뭐 지금은 이제 국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전에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뭐 빅데이터 한다는 회사들은 의미망 하나 이제 그 일반 명사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각자의 시간이 있고 이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하면 뭐 중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그냥 흘리듯이 자기 마음속에 꼭꼭 감춰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중요한 밸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을 때 뭐 게임 개발자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시니컬하게 아 뭐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지 게임이 무슨 예술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협력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 결과들이 오차에 걸쳐서 쌓였을 때 그 생각의 어떤 핵심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이 어떻게 연결될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 그 인터뷰의 그 텍스트 마이닝 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경험이라는 거죠. experience. 그 경험이라는 것이 게임을 하면서 갖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저 예술이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죠. 새로운 생각, 가치, 철학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성이라는 게 꼭 뭐 디자인이 이쁘고 뭐 아름다운 것을 의도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하고 새로운 생각, 가치, 철학을 전달함으로써
결국 자기 일상의 경험을 이제 확장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연관어들을 보면 스토리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전달과 공감을 위한 그 스토리 구성 역량이 중요하다. 근데 저도 뭐 조금씩은 게임을 합니다. 뭐 MMORPG도 하고 뭐 다른 게임들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게임들이 얼마나 이런 이제 스토리 컨스트럭션에 잘 준비가 돼 있고 그동안 역량이 쌓여 있을까, 혹은 그 가치를 지향하는가,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뭐 개발자,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죠. 주로 생산자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렇게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스팀 플랫폼도 봤습니다. 스팀 플랫폼에서 포지티브 리뷰가 많은 톱 10의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톱 10의 게임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리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리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대에 묶어가지고 연결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역시 스토리가 중심에 나타납니다. 가장 중앙에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또 익스피리언스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와 익스피리언스의 이제 하부에 연관으로 뭐 뮤직, 뭐 퍼즐, 그래픽, 디자인 이런 키워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쩌면 그 생산자이든 그리고 소비자이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서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 스토리와 익스피리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현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매개들 그리고 이제 엘레먼트들을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의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그 톡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그 김효택 대표님이 스토리 쪽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종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게임 개발 그리고 그 게임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 곧 자기의 어떤 경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의 예술성, 예술적인 게임 그러면 뭐 아주 뭐 예술적으로 예쁘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만 자칫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아티스틱 게임도 있지만 아까 그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임 as art, 그냥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자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예술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 결과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 조금씩 정리가 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한테 게임의 예술성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는다면 삶에 대한 공감이다. 근데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공감이기도 하고 또 현재 삶이 주지 못하는 삶에 대한 또 대안적인 공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돌아가면 이 스위치를 사가지고 아이하고 룸즈를 한번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어떤 평소에 삶에서 이루지 못한 협업을 한번 구현해 볼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사실 저희가 연구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과제 지원 전체 기간도 한 5개월 남짓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연구가 한 10년쯤 이어져야 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작점에 서 있는 거라고 보고요. 연구의 가치를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칠판을 보여드렸지만 플레이어분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임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정관념이라는 키워드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싫은 게임을 경험하면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 경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게임에 대한 오해와 게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는 사실 예술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하거나 예술성을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문학이나 건축이나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이제 기초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니까 3, 4년 사이에 이런 연구들이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갖고 있는 그 예술로서의 경험적인 공통점과 더불어 게임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측면들을 밝히기에 저희의 이해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들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예술 게임 몇 가지를 만든다고 하여 갑자기 시장이 좋아진다, 이런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가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는 경험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시장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탕 안에서 지금 당장 보이는 현안을 대비하는 것에만 정책이 매몰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진짜 지금 씨앗 뿌리듯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저희 연구가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문구는 저희 연구진 중에 김상우 선생님이 적어주신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게임은 과거의 언어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과 가치와 취향을 창작자와 플레이어가 공감하고 공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연구는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씨앗 연구이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길게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창작자들과 그리고 그 경험을 향유하고 누리면서 함께 공동 창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희가 그 기초의 작업들, 기초의 개념들, 그다음에 기초의 이해들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 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을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기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학 비전공자로서 그 연구자분들의 미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그냥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먼저 그 앞에 설명하실 때 예술 게임과 예술로서의 게임을 나누는 기준이 전자는 이제 뭐 작가주의고 뭐 후자는 뭐 대중 뭐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게임이 예술 게임이고 예술로서 의도가 없는 게임이 뭐 예술로서의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미학을 잘 모르지만은 뭐 어디서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이 예술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술로서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령 뭐 공산품들처럼 예술적인 감각을 느끼더라도 그게 의도가 없다면 예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 연구의 관점은 그런 미학적인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구분했던 이유는 제가 BIC에서 심사위원장을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디 게임을 굉장히 많이 보고 플레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느껴지는 것들, 어떤 특정 게임들, 뭐 이름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게임들을 보면 해외 게임 쇼에서 좀 수상하려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형태의 아트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타일 형태로 추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함이라는 것이 게임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아주 어떤 그 좋은 어떤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한 가지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동시에 마케팅 포인트로도 기능하고 있고 영리한 개발자들, 저는 사실 다른 예술보다는 지금 게임 안에 가장 영리하고 좀 손재주 좋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아트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의 자의식이 좀 도드라지게, 뭐 물론 저것도 상업적인 그 상품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맞습니다. 말씀 맞고요. 근데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술로서 평가할 수 없지만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감흥을 얻게 되는 것, 그런 형태의 자의식 같은 것들이 겉으로 봤었을 때는 잘 안 느껴지고, 잘 안 느껴지는 이유는 한 명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게임을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게임에서 아트폼 쪽에는 대부분 좀 보면 회사가 그래도 한 최소한 50명 이상, 뭐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투입되는 그런 게임들에서는 특정한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이 게임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형태의 생각이 반영되기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 융합되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현이나 플레이되는 과정이 아주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것 자체가 마치 예술적으로 경험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이제 가설을 좀 세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건 어디까지나 저대로 딱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개발자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해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사실 저희가 게임의 예술성 연구라고 할 때 그러면 게임을 예술로 보기 위해서는 아트가 무엇인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됐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아트에 대한 개념을 보면 그게 아티팩트에서 출발한 단어다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자연은 우리가 아트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거는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자연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고, 인간의 경험은 그것을 흉내내어서 온갖 인공물을 가지고 자연을 모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김종환님 설명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경험이 어떻게 전이되고 전개되는가였는데요. 그 우주 유니버스와 관련된 나의 체험이 있고 그걸 창작자가 나의 경험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내 안에 공명하고 있는 경험이었고, 그것을 내가 인공물이지만 작품의 형태로 혹은 어떤 미디어 아트의 형태로 기술과 기회와 어떠한 역량들을 결합해서 표현을 해내고, 그 표현을 해내서 끝나면 스스로는 아티스트일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공명하는 경험까지는 가지 못하겠지요. 그럼 그거를 봐주거나 사주는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아트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작품을 본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이게 굉장히 스피리추얼리티하다. 나한테 영감을 주고 내가 우주와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자연이나 일상생활의 경험의 체험을 개인이 수용을 하고 그것을 인공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사해내고 그것을 다시 본 사람들이 그 재현물을 통해서 또다시 같은 영감을 확장해 나가고, 이러한 사회적인 과정들이 전부 아트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이 아트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은 아트일 수도 있고 아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플레이어와 공감해서
플레이어의 삶 속에 침투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는 과정까지 갔을 때 창작자도 만족하고 플레이어도 공유하고 감동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게임에서 진화의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쯤이 되면 우리가 게임을 예술로 바라본다는 거에 대한 더 분명한 개념과 의견을 갖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회 들으면서 언젠가는 비엔날레 같은 곳에서 이제 게임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멋진 토론해주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사분들과 게임의 정의가 무엇인가에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19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은 내일은 비즈니스 데이고 주말은 퍼블릭 데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